1987년 봄, 문화방송 공채 시험장은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수백 명의 지원자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눈에 띄었어요. 바로 이진숙이었죠. 당시만 해도 여성 기자는 드물었습니다. 특히 사건 현장을 뛰어다니는 사회부 기자는 더더욱 그랬고요. 하지만 이진숙은 달랐어요. 입사 초기부터 남다른 열정을 보였습니다. 사회부에 배치됐을 때도 국제부로 옮겼을 때도 항상 현장 최전방을 고집했죠. 책상에 앉아서 쓰는 기사는 진짜가 아니에요. 직접 보고 듣고 느껴야 진실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이었어요. 1990년대 초반 이진숙은 중동 지역 취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팔레스타인 분쟁, 이란-이라크 긴장 관계, 쿠웨이트 정세. 불안정한 지역이었죠. 동료들은 걱정했어요. 여자가 그런 위험한 곳을 왜 가려고 해? 하지만 이진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가야죠. 누군가는 그곳의 진실을 전해야 하니까요. 중동에서 보낸 시간은 이진숙을 변화시켰습니다. 전쟁과 분쟁의 본질을 목격했거든요. 폭탄이 터진 거리,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눈물, 권력자들의 야심. 그 모든 게 생생했어요. 이진숙은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인간의 야심이 충돌하는 현장이구나. 기자로서 꼭 보고 전해야 한다. 그렇게 소명의식이 싹 텄습니다. 단순히 특종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함이었죠. 이진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다음 전쟁이 터지면 나는 반드시 그곳에 갈 거야. 1991년 1월 그 기회가 왔습니다. 걸프전이 발발한 거예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미국 주도의 다국 적군이 개입했죠. 전 세계가 중동을 주목했습니다. 한국 언론사들도 긴급 취재팀을 꾸렸어요. 문화방송 편집회의가 열렸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임원들이 고민했죠. 그때 이진숙이 손을 들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성 기자를 전쟁터에 보낸다고? 전례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위험합니다. 폭격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곳이에요. 한 간부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진숙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더 가야 합니다. 한국 시청자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해야죠. 결국 이진숙의 의지가 받아들여졌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종군 기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어요. 바그다드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진숙은 긴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너머에는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이 더 컸죠. 바그다드에 도착하자마자 폭격 경보가 울렸습니다. 하늘에서 미사일이 쏟아졌어요. 이진숙은 방공으로 대피하면서도 카메라를 놓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촬영을 계속했죠. 이게 전쟁이구나. 처음 느끼는 공포였지만 동시에 사명감도 불타올랐어요. 며칠간의 취재 끝에 이진숙은 생생한 리포트를 한국으로 보냈습니다. 지금 바그다드 상공에는 폭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지하 벙커로 피신했지만 공포는 여전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한국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죠. 전쟁의 참상이 안방까지 전해진 겁니다. 귀국 후 이진숙은 언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한국 최초 여성 종군 기자라는 수식어가 붙었어요.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강연 제안도 들어왔죠. 하지만 이진숙은 담담했습니다. 저는 그저 기자로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세월이 흘러 2003년 중동에 다시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이라크전이 발발한 거예요. 미국은 이라크가 대량 살상무기를 보유했다며 침공을 시작했죠. 전 세계 언론이 다시 한번 중동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문화방송도 취재팀을 구성했어요. 당연히 이진숙의 이름이 거론됐습니다. 걸프전 경험이 있는 베테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본사에서 안전 문제를 들어 신중론이 나왔거든요. 이번 전쟁은 규모가 다릅니다. 걸프전보다 훨씬 위험해요. 편집국장이 말했어요. 실제로 정보기관들은 이라크 전역에서 격렬한 전투가 예상된다고 경고했죠.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도 제기됐고요. 회의 끝에 본사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취재팀을 파견하되 안전지대에서만 활동하라는 지시였어요. 그리고 상황이 악화되면 즉시 철수하라고 못 박았죠. 이진숙도 이 방침을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도착한 이진숙은 고민에 빠졌어요. 안전지대에서 촬영한 영상만으로는 진실을 전할 수 없었거든요. 실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바그다드 중심부, 미군과 이라크군이 충돌하는 최전방. 그곳이 진짜 전쟁터였어요. 며칠 후 본사에서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황이 예상보다 격렬해졌기 때문이죠. 즉시 철수하라. 이건 명령이다. 편집국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다른 취재진들은 짐을 쌌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이죠. 그런데 이진숙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카메라를 내려놓지 않았죠. 저는 남겠습니다. 동료들이 놀라 물었어요. 미쳤어? 본사 명령이야. 하지만 이진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합니다. 저는 기자로서 여기 남아야 해요. 사실 이진숙에게는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4살 난 딸이었어요. 이라크로 떠나기 전날 밤 이진숙은 잠든 딸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작은 손, 평화로운 얼굴. 눈물이 핑 돌았죠. 엄마가 미안해. 이진숙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전쟁터는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폭탄 한 방이면 모든 게 끝나죠. 만약 자신이 돌아오지 못한다면 딸은 엄마 없이 자라야 할 거예요. 남편도 반대했습니다. 당신 정말 가야 해? 딸 생각은 안 해? 이진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생각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매 순간 딸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기자로서의 사명감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나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전쟁의 진실을 전하는 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요. 이진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어요. 남편은 한숨을 쉬었죠. 알았어. 하지만 꼭 살아 돌아와. 약속해. 바그다드에 도착한 후에도 딸 생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엄마는 언제 와? 떠나기 전 딸이 물었던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금방 갈게. 기다려줄래? 이진숙의 대답이었어요. 폭격이 터질 때마다 이진숙은 생각했습니다. 이번 폭탄이 마지막일 수도 있구나. 공포가 엄습했어요. 하지만 카메라를 놓을 수는 없었죠. 딸을 다시 못 볼지도 몰라. 하지만 이 일을 끝내야 해. 두려움과 사명감 사이에서 이진숙은 매일 싸웠습니다. 후에 이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자 큰 반향이 일었어요. 어떤 이들은 감동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헌신하다니 진정한 기자네요. 하지만 비판도 쏟아졌죠. 엄마가 어떻게 어린 딸을 두고 전쟁터에 가? 온라인 게시판은 논쟁으로 뜨거웠습니다. 이진숙은 이 모든 걸 감수했어요. 선택의 무게를 알고 있었거든요. 완벽한 선택 같은 건 없어요. 다만 제 양심에 따라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의 말이었죠. 기자로서의 길과 엄마로서의 길, 두 갈래 길 위에서 이진숙은 전자를 택했습니다. 이라크 전쟁터에는 2가지 취재 방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인베드 방식이었어요. 미군 부대에 배속돼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안전은 보장되지만 미군이 보여주는 것만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 검열도 받아야 했고요. 둘째는 독자 취재였어요. 기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다니며 보도하는 방식이죠. 위험하지만 자유로웠습니다. 검열 없이 진실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의 외신 기자들은 안전한 인베드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이진숙은 달랐습니다. 인베드로는 진짜 전쟁을 보여줄 수 없어요. 그는 독자 취재를 고집했죠. 본사의 철수 명령을 거부한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폭격 지역 가까이 가야 진실을 전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바그다드 외곽에서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군 탱크와 이라크군이 충돌한 거예요. 다른 기자들은 안전지대에서 멀리 바라만 봤죠. 하지만 이진숙은 달랐어요. 카메라 기자와 함께 전투 지역 가까이 접근했습니다. 미쳤어?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동행한 카메라 기자가 소리쳤어요. 실제로 귀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진숙은 멈추지 않았죠. 조금만 더 가요. 저기서 촬영해야 생생하게 나와요. 폭탄이 터지는 소리, 비명, 총성. 모든 게 생생하게 녹화됐습니다. 이진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리포트를 했어요. 지금 제 뒤로 탱크 포격음이 들리시죠? 여기는 바그다드 외곽, 전투가 한창입니다. 카메라는 흔들렸지만 현장감은 살아있었죠. 이 영상은 한국어로 전송됐고 저녁 뉴스톱으로 나갔습니다. 시청자들은 충격을 받았어요. 다른 방송사들이 보여주지 못한 생생한 전쟁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진짜 전쟁이구나. 안방에서 시청하던 사람들이 중얼거렸죠. 언론계도 들썩였습니다. 문화방송 이진숙 기자 목숨 건 취재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동료 기자들도 놀라워했죠. 저 정도로 위험한 곳까지 가다니. 이진숙은 일약 스타 기자가 됐습니다. 귀국한 이진숙은 영웅 대접을 받았습니다. 공항에는 취재진이 몰려들었어요. 전쟁터에서 가장 무서웠던 순간은? 딸 생각은 안 나던가요? 질문이 쏟아졌죠. 이진숙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매 순간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죠. 언론사들은 이진숙을 조명했습니다. 용감한 종군 기자, 여성 기자의 자랑 같은 수식어가 붙었어요. 방송사 상도 여러 개 받았죠. 강연 요청도 빗발쳤고요. 대학교, 기업, 단체 모두가 이진숙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50대 이상이라면 기억하실 거예요. 2003년 당시 여성의 사회 진출이 지금만큼 활발하지 않았던 시절이었죠. 특히 위험한 현장 취재는 남성의 영역으로 여겨졌고요. 그런 시대의 이진숙의 행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얻었죠. 하지만 영광의 이면에는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몇 달 후 한 매체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진숙 기자가 방송한 영상 중 일부는 다른 매체가 촬영한 것을 무단 사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었죠. 자세히 조사해보니 일부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시 전쟁터에서는 여러 매체가 영상을 공유하기도 했어요. 위험한 상황에서 각자 촬영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출처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건 문제였죠. 이진숙은 해명했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실수가 있었어요.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일부에서 더 강한 의혹을 제기했죠. 종군 기자 경력 자체가 과장된 것 아니냐는 주장이었습니다. 걸프전 때 실제로 최전방에 있었는지, 이라크전 때 정말 그렇게 위험한 곳까지 갔는지 의심한 거예요. 온라인 커뮤니티는 들끓었습니다. 지지자와 비판자가 격렬하게 논쟁했죠. 증거도 없이 왜 의심해? 아니, 의혹이 있으면 해명해야지. 이진숙의 이미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웅에서 논란의 중심으로 추락하는 듯 했어요. 2020년대 들어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이 이진숙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허위 경력으로 명성을 얻었다, 사기꾼이나 다름없다 같은 영상들이 올라왔죠. 조회수는 수십만을 찍었고요. 이진숙은 참다 못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거예요. 제 경력은 모두 사실입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의 입장이었죠. 법정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러 증거가 제출됐어요. 1991년 걸프전 당시 바그다드 취재 기록, 2003년 이라크전 현장 영상, 동료 기자들의 증언. 이진숙 측은 체계적으로 자료를 준비했죠. 저는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반대편도 반박 자료를 냈어요. 일부 영상은 다른 기자가 촬영한 것, 안전지대에서만 활동했다는 증언도 있다 같은 주장들이었죠. 법정은 치열한 공방의 장이 됐습니다. 언론도 이 재판에 주목했고요. 수개월의 심리 끝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고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어요. 이진숙의 종군 기자 경력은 법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제 억울함이 풀렸어요. 이진숙은 안도했죠. 하지만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습니다. 일부 영상 무단 사용 의혹은 여전히 남아 있었거든요. 법원도 일부 실수는 있었지만 전체 경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죠. 진실은 회색지대에 있었던 겁니다. 판결 후 이진숙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제 실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 갔던 것, 목숨 걸고 취재한 것은 모두 사실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묻어났죠. 오랜 논란에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여론은 여전히 갈렸어요. 어떤 이들은 역시 진짜 기자였다며 박수를 보냈고, 다른 이들은 의혹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고 말했죠. 이진숙의 이야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이진숙의 이름을 검색하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용감한 종군 기자와 논란의 인물이죠. 이 두 수식어는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녀요. 그리고 이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터로 간 기자의 용기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목숨을 걸고 진실을 전하려 했던 그 순간들은 분명 실제했습니다. 폭격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든 것, 딸을 두고 전장으로 떠난 것. 그 선택의 무게는 부정할 수 없죠. 하지만 동시에 일부 실수와 논란도 사실입니다. 영상 출처 표기, 미흡, 경력 과장 의혹. 이런 것들이 전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흠집을 낸 것도 맞아요. 완벽한 영웅 같은 건 없다는 걸 우리는 배웁니다.
50대 이상이라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 세대는 영웅을 갈망했던 시대를 살았죠. 완벽하고 흠없는 영웅을 원했어요.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닫게 됩니다. 영웅도 인간이라는 것,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진숙의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평화를 지키려면 누군가는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전쟁의 참상을 알리고 진실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게 기자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영웅의 길은 언제나 빛과 그림자를 함께 품어요. 찬사와 비판, 영광과 논란. 이 모든 게 공존합니다.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동, 아프리카. 그곳에는 목숨을 걸고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들 덕분에 우리는 안전한 곳에서도 진실을 볼 수 있죠. 이진숙은 그 선구자였습니다. 한국 여성 기자로서 전쟁터에 간 첫 번째 인물이었죠. 논란이 있든 없든 그 용기만은 부정할 수 없어요. 후배 기자들에게 길을 열어준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겁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용기 있는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이진숙이 전쟁터로 간 그 결단, 딸을 두고 떠난 그 아픔, 진실을 전하려 했던 그 노력.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영웅은 신이 아니에요. 실수하는 인간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사람, 그게 진짜 영웅입니다. 이진숙의 이야기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겁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건 용기라고 말이에요.